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한 지가 꽤 돼요. 이제 안 한 지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가끔 들어가 볼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인스타그램 UI 변경점 체크해가지고, UI 변경점을 체크하고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나. 그럴 때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사용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스레드나 X나 이런저런 거를 쭉 해봤지만은 제가 그거를 굳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 플랫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내 퍼스널리티랑 내가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캐릭터로 표현하면은 사진이잖아요, 사진. 처음부터 사진으로 시작했고, 어찌 보면 사진 많이 찍고, 되게 외향적이고, 그런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 그게 퍼스널리티라면은 꽤 괜찮은 프로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근데 저는, 스타트업 씬에 있는 사람이었고, 창업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남한테 뭔가 쇼잉하는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그 문법이나 패턴이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치 어울리지 않는 어,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간 것 같은 거죠. 뭐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나 혼자만 포멀한 정장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다들 운동하기 위해서 체육복 입고 있는데 나만 뭐 다른 완전히 다른 옷 입고 있는 것 같은.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내가 선호하는 그 채널이 나의 퍼스널리티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거기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아직까지 되게 인생을 낭비했다고 요즘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되게 답답한 거를 못 참았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답답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걸 고민하지? 너무 진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또는 뭐 그분들하고 연락하게 되고. 근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모조리 연락을 끊고, 뭐 인연을 끊은 건 아니지만 연락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몰입하면서 사니까, 모기가 있네. 내가 몰입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플랫폼이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도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자꾸 지키라고 강요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골 마인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특징 있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잘 바꾸지 않는 특징. 다른 프로필은 다 바꿔도 카카오톡 프로필은 잘 안 바꾸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왜 안 바꿈? 난 바꿔야지. 계속 바꿔야지. 그리고 어차피 연락을 제가 거의 안 하니까 모조리 다 숨김 처리해가지고 이 창이 뜨지도 않아요. 리스트도 없어요. 남의 업데이트도 모르고 뭐 다른 사람 생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또 내 맘대로 하니까 약간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근데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누가 정한 거 아닌데 그냥 그 플랫폼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화가 생겨버리는 거죠. 스레드 문화도 제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스레드 문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스레드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있나요? 스레드 문화가 묘하게 내 이야기를 살짝 해요. 살짝 하는데 자랑을 좀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구하면서 내 의견도 말하고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혀 절대로 메이저 플랫폼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찐따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런 게 들더라고요. 어쨌든 좀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 아, 그런 거 해보라고 해도 안 하고 안 하고 사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소셜 제품들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소셜을 핏에 안 맞으면서도 할 때가 항상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을 때. 그때 말고는 안 했어요. 그 뭐 남자들이 클럽에 가는 이유는 거기 여자가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로지 오로지 그런 시절에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니즈도 전혀 없고 나를 그런 방식으로 쇼잉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그래서 모조리 다 감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의 결론을 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셜 서비스는 각각의 퍼스널리티가 선명하고 그게 핏이 맞으면 되게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것이 사람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특정한 욕망들 있잖아요. 그것을 대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해결해주는 수단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자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거를 좋아요로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진 감춰놔도 되는데 굳이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것들, 좋아요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면서 연결되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연결되는 감정은 온라인에 없어요. 그거는 다리 같은 거지 정착지가 아닌 거죠. 지나가는 길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닌 건데, 근데 그곳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정착할 곳을 찾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브런치는 사실 브런치도 저랑 핏이 맞는 건 아니에요. 브런치 보면은 거기는 주부들의 공간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브런치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어요. 2015년도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0년 정도 한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했어요. 오히려 뭐 에세이나 이런 것보다도 꽤 공들여서 올라온 콘텐츠가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어, 주부 생활하면서 힘든 거 뭐 그런 내용들, 뭐 이혼 얘기, 점점 이제 주말 연속극 같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가 메인스트림이 된 건데, 근데 제가 그 플랫폼에다가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 플랫폼이 카카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카카오를 매우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언젠가 아, 아주 큰 위기에 처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굳이구태여 카카오에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카카오 욕도 하고요. 마치 제가 삼성에 불만이 있었다면 삼성에서 서비스하는 뭐 어떤 플랫폼에다가 올렸을 것 같아요. 약간 괴롭히는 거죠. 저는 그 카카오도 그렇고 그냥 여러 기업들이 아,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항상 비전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야, 회사 저렇게 운영하는데도 어쨌든 근근히 버티는 게 신기하고, 두 번째로 저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언젠가 그 불만이 충분히 쌓이고 사람들이 적절한 대체제를 찾는 기폭제가 된다면 그 다음 스타트업이 탄생할 밑거름이 되겠다. 전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제 SNS의 특징이 그 정도인데, 어, 제가 SNS를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SNS는 근본적으로 소금물이란 생각이에요. 바닷물 같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릅니다. 그 안에 정답이 없는데, 그 안에서 탈출구가 없는데, 거기에 의존할수록 더 목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가 빠져 있었을 때도 생각해 보면 항상 내 안에 뭔가가 부재했을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트위터 보고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이 많이 한다 막 그러잖아요. 좀 다른 플랫폼보다 특별하게 극도로 좀 이상한 콘텐츠도 올라오고 하니까 커뮤니티 중독자들도 비슷하죠. 어딘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환자들인 거예요. 근데 환자들을 위한 임시 진통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라서 병에서 치유되려면 그거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그걸 끊어야 되고 그걸 끊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그래서 난 인플루언서 될 게 아니면 사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연애 목적이 아니라면은. 한 가지 어, 좀 다른 성향의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링크드인인데 링크드인은 좀 보면은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서 서로 미팅하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고요. 그리고 대화도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비판한 내용이 없어요. 항상 항상 좋고 좋고 어쩌고 좋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링크드인을 해보라 그게 아니라 링크드인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컨택하고 싶은 사람하고 그 일촌 맺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국인하고 가까워지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와 다른 형태로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웃긴 게 미국은 결과물이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열려 있어요. 대신에 정확한 레퍼런스가 없고 하면은 굳이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가 선명하고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컨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미국인들하고 연락을 하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태평양 건너서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되게 신기한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쉽다고 생각했던 스스로한테 아쉬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콜드콜을 보내지 못했던 게 아쉬웠어요. 어떤 일을 할 때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내가 왜 더 빨리 컨택하지 못했을까? 뭐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아니면 심지어 때로는 그분들이 나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데 시간을 쏟을 생각은 못했고 그냥 좀 친해진 뭐 뭐 친구들 꼬시려고 허튼 데만 시간을 쓴 거죠.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되게 미숙한 대표였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잘못된 거를 찾았던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좋아할 때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좋아요로서. 근데 사실 그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걸 깨달았던 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대부분 눈팅만 하고 다 지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아 뭐 상훈이 뭐 했더라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 같은 거 올리면은 저한테 위로를 안 해요. 저한테 위로를 안 하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거죠. 다 봤는데 위로해주는 이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해왔던 걸까?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사회관계를 잘 하셔서 뭐 마음이 힘든 일 있다 이럴 때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있어서 어, 제 고향에서 있었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연이나 이분들하고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아도 전혀 아쉽지 않아졌어요. 제가 한 번은 수술도 하고 몸이 되게 안 좋고 막 그럴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뻔히 보면서도 친구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나름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분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함께 뭐 한 1, 2년씩 일한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 정도구나. 아, 세상이라는 게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음, 지금 와서 또 한 번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의 온도랑 제가 느끼는 세상의 온도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진 상태까지 온 것 같고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제가 원래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어, 누군가하고 꼭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매일매일. 아무리 혼자서 많이 일을 해도 한 시간, 한 시간 반? 뭐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근데 지금은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이상하리만치. 오히려, 오히려 너무 안정되고 아주 근본적인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삶의 목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차근차근 성과를 밟으면서 올라왔어요.
처음에 사업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만들었던 제품 뭐 수만 명이 막 사용하고, 그리고 책도 처음에 내고, 강의도 해보고, 기업 강의도 하고, 사무실도 내고, 직원도 뽑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근데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도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전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 뭐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오히려 좀 안 꾸민 상태로 일부러 찍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소셜은 아픈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고.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성공이나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들한테는 공격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회사 운영하는 게 힘들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수술한 게 힘들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상훈이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하면서 살았지? 다 자기를 기준으로만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좋은 일 있으면은, 야,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 일 있고 힘들다 그러면, 아, 쟤는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정작 직접적으로 연결되려고 할 생각은 없이 그냥 관음하는 목적인 거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아픈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면 많이 힘들지. 나중에 몸 나가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시간 내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필요성은 전혀 못 느껴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거는 텔레그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텔레그램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것도 정보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는 목적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다시 엄청 또 여유가 많아지고 더 성공하고 막 그러면 사실 욕심에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많이. 아, 이번에 제가 이사한 집입니다 하면서 막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아, 이번에 새로 산 차입니다 하면서 막 차 리뷰도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해서 얻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막 제가 어느 날 뭐 롤스로이스 샀다 하면서 막 고생해서 샀다면서 뭐 영상도 찍고 촬영팀도 붙여가지고 뭐 한 돈 10만 원씩 쥐어주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자극적 컨텐츠 찍으면 구독자 늘어나겠죠. 근데 그 목적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너무 짜쳐요. 너무 그 정도로 하찮은 인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오히려
아무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게 그게 더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마크 주커버그가 제공하는 그 수많은 서비스들과 뭐 왓츠앱부터 해가지고 하는 뭐 모든 것들 하등 필요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전부터 전 마크 주커버그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몸에 좋지 않은 어, 저급 음식을 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만큼 뭐 빠르게 또는 뭐 크게 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사업적으로든 뭐든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내가 더 좋은 플레이어가 돼서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가 창조해낸 것이 적어도 내 입맛엔 전혀 맞지 않아진 거니까요. 마치 셰프가 된 기분이에요. 더 좋은 음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전 살고 있고요.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서비스들이 10년 이상 쓰일 수 있겠는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아마도 그 다음 왕좌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빼와서 가겠죠. 가장 많이 사용된 페이스북이 자리를 뺏겼고 인스타그램도 밀리고 유튜브도 뭐 틱톡한테 자리를 뺏기고 그런 것처럼 그 왕좌에 도전하는 아,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그들이 창조해낸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거고 더 건강한 거라면은 아마도 아, 정말 여한이 없지 않겠나. 사업가로서 전 그런 마음가짐입니다.